손실이 난 이유가 저도 초보 때도 그랬지만 보통 이게 올라가는 종목은 조금만 사서 수익이 나고 막 떨어지는 종목은 이게 뭐 횡보를 길게 하다 보니까 뭐 분할 매수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계속 사서 많이 사다가 또 크게 손실을 보고 이럴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중 조절하는 것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완전히 좀 계좌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중 조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 떨어진다고 분할 매수라고 해서 막 비중을 늘리고 오랫동안 횡보한다고 좀 많이 사기보다는 이 정도 확신이면 이 종목을 지금 얼마를 들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초보 때는 좀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매매하고 왔거든요. 저랑 거의 똑같은 타점에 계속 매매를 하고 계세요. 저도 놀라운 정도인데. 인기님은 아까 아침에 현대로템 매매하셨다고 했는데 이 시간대에 매매 타점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아까 10만 원 정도에 계속 사가지고 한 10만 3천 원 내외의 분할로 이렇게 좀 수익 실현을 하면서 계속 매매를 해왔거든요. 종목 선정도 저랑 똑같고 매매 타점도 저랑 똑같습니다. 그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었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상승률이 좋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저항대가 5% 정도 남아 있었고 현대 로템은 이제 전고점을 아침 일찍 돌파해서 저항대가 딱히 없는 그런 자리였는데, 저항대가 남아있는 자리가 있는 장대 양봉이 더 좋은지 아니면은 저항대가 없이 신고가를 이미 돌파한 그런 자리를 더 선호하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차트 위치상으로는 제가 두 개 다 제일 선호하는 자리거든요. 저항이 있는 것의 장점은 목표를 두고 할 만한 가격이 있어서 그까지 가면 괜찮겠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고, 완전 신고가 돼 있는 거는 저항을 좀 라운드 피겨나 VI 발동 가격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그런 종목은 저항까지 거리가 먼 경우에는 그냥 올라갈 때 적절히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이게 상승률이 아무래도 현대 로템이 오늘은 훨씬 셌기 네. 때문에 현대 로템을 좀 매매를 한 것이고, 만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률이 더 높았는데 정고점까지 한 5% 남아 있었다 이러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매매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편이라 좀 그런 근자감에서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계속 향상이 안 되면 뽀록이 나잖아요, 그건 결국에. 근데 이게 인기님 영상을 보면서 계속 보면 실력이 무조건 늘겠다는 확신이 생겨서 점점 더 하면서 나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기고, 보면 볼수록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더 재밌고. 제 인기님한테 네. 푹 빠지셨네요. 네,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지금 돌파했어요, 고점을. 나까지 팔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매도 주문이 됐다. 체결되었습니다. 오, 와, 이게 수익률을 3% 넘게 내고 매도를 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현대로템은 좀 10조 정도 되니까 대형주에 속하잖아요. 지금은 아직 금액이 적으셔가지고 이렇지만 사실 대형주로 3% 수익을 이렇게 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릇만 받쳐주면은 진짜 뭐 몇억, 몇십억까지도 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대로 잘 매매 이어나가시면 나중에 진짜 매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장 같은 경우는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주도 테마를 이루는데, 그런 테마의 대장주 같은 경우는 한 주당 가격이 비싸가지고 저처럼 시드가 적으면은 몇 주 사지 못해서 돈으로 치면은 얼마 안 되니까 좀 고민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 주도 테마 대장주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 궁금합니다. 어떤 매매로든 뭐 적당한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익을 또 크게 내셔야지 좋잖아요. 저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또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내시려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받쳐주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지 이게 금액도 늘리고 성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소형주 이런 거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금액을 키워나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익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금액이 적더라도 일단 연습은 확실한 주도주 위주로 하시면 이게 수익만 좀 꾸준히 나기 시작하시면은 금액은 또 금방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매매 금액을 높이는 것은 자신감이 있으면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로 매매를 하시지만 정말 한 달, 두 달, 뭐 세 달 이렇게 계속 수익을 내시면은 또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금액을 좀 더 높여도 안정적으로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한 마음만 갖지 마시고 좀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프로그램이 엄청 매수를 많이 해서 올라갔어요. 오. 근데 다시
뭐 올라가면은 아쉬운 거고 내려오면 눌림 때 다시 사겠습니다. 매매를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마인드도 여유롭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팔고 났는데 더 올라가면은 이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따라가다 고점에 물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떨어지면 기회가 오면 더 사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심리도 되게 괜찮은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고점에 사서 물려서 잃다 보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좀 받았었는데 그냥 좀 마음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해보니까 단타라고 해서 막 하나하나 흐름에 막 너무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오히려 큰 걸 놓치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매매를 하다 보니까 테마 올랐다고 공략하는 게 아니라 왜 올랐는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뉴스가 호재면 얼마나 호재고 적당한 호재인지를 스스로 비중 조절까지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주식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좋다라고 판단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수학처럼 공식처럼 딱 얽매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판단하는 그런 센스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보는 게 재밌고 나만의 매매 원칙 만들어 가면서 하는 게 잘 맞고 또 이게 심리적으로도 많이 공부가 된다고 해야 되나 이게 뇌동매매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제 멘탈도 길러지는 것 같고 안 좋은 단점들이 하나하나 고쳐지는 것 같아요. 성격도 되게 잘 맞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매매로 마음 수련을 하고 계시나요? 네. 아 근데 진짜 되는 것 같아요. 네. 매매하다가 막 화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초반엔 그랬죠. 아예 없을 때는 옛날에 기준이 없고 하실 때. 딱 들어갔다가 밥 먹고 나왔는데 떨어져 있으면 이제 막 아무 원칙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잠수 타는 거죠. 자고 일어나서 보면 또 떨어져 있고 그때는 이제 뭐 도박같이 그냥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근데 막 화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러도. 그러면 이제 기준이 좀 어느 네. 정도 생기셨으면 매수 매도할 때 어떤 기준으로 샀고 손절을 해도 원칙에 맞게 하셨으면은 네. 예전보다는 이제 되게 괜찮게 하고 계시겠네요. 잃었어도 이제 이유를 알고 잃으니까 공부할 게 생기고 잃은 거에 바탕으로 얻었으면은 왜 얻었고 실력이 늘 수 있는 거니까. 그러시면 지금까지 매매하시면서 수익 냈던 케이스랑 손실 봤던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익을 많이 봤던 거는 클로봇이 한번 신고가를 돌파해가지고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데이 트레이딩 계좌로는 11만 7천 원 정도 수익을 봤었고 오버나잇 계좌에서는 그때 18만 원 정도 수익을 그 다음날 봐가지고 수익률이 15%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합쳐서 30만 원 정도 수익을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근데 이때는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이 정확하지 않을 때라 근데도 장이 너무 세서 수익을 봤었는데 매수 매도 원칙이 없다 보니까 그 네. 뒤로 쭉 까먹었습니다. 이 수익을.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 지금은 조금 그 원칙이 생긴 상태인데 장이 좀 안 좋아서 아직까지는 수익을 많이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시면은 그 원칙을 지키면서 네. 수익을 좀 잘 냈던 매매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매매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잘 맞은 게 오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한번 매수 매도 타점을 보여드리면 아침에 방산주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현대로템이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변동성이 되게 작은 종목이라 돌파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고점 대비 한 3% 정도 눌릴 때 10만 원이 또 지지선이 있어가지고 지지선이 돼줄 거라 생각해서 10만 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고 이제 정고점에서 팔고 다시 정고점을 맞고 내려올 때 10만 원 근처에서 또 눌릴 때 고점 대비 3% 정도에서 사서 정고점을 가는 그 길에서 분할 매도를 하고 다시 고점 뚫었을 때 매도를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 원칙에 맞게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최대 손절했던 경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매매일지를 매일 작성하는데 손실을 많이 봤던 게 어제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삼성중공업이 9시 20분쯤에 이렇게 상승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삼성중공업과 현대로템 중에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현대로템에 들어갔는데 상승률이 더 커서 삼성중공업에 더
상승률이 커지면서 저항대도 있어가지고 2% 정도 남아서 대장주 교체가 일어나면 가줄 것 같아서 들어갔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흐름이 차트를 보시면은 괜찮았거든요. 눌림에 들어가서 고점에 잘 팔고 있었는데 시장도 안 좋고 프로그램 매도도 계속 들어와가지고 비중 조절을 제가 어제 좀 확신이 있어가지고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시장 상황을 고려를 잘 안 한 것 같아서 비중을 한 13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쭉 그대로 빠지면서 손절도 조금 늦게 한 이유가 기관 수급이 그래도 70만 주까지 오후까지 들어와 주면서 나름 긍정적이라 판단해서 어느 정도 반등을 줄 거라 생각을 해서 좀 버텨봤는데 이게 아마 한 3.8% 정도에서 아마 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계적 손절이 나갔습니다. 오버나잇도 어제 굉장히 자리가 괜찮다 생각해서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오버나잇도 요쯤에서 손절을 해가지고 오버나잇 계좌 25,000원하고 데이 트레이딩 계좌 63,000원 정도 손절을 해가지고 거의 9만 원 가까이 손절을 해서 손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시면 매매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게 어떤 점이세요? 매매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전업이라는 생각 때문에 만약에 장이 안 좋으면 쉬어야 되는데 그 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무리해서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참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그거를 좀 참기 위해서 네, 최근에 노력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제가 이거를 내동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들인데 좀 세게 적어놨거든요. 매매할 거 없는데 생각 없이 매매하면 죽여버린다고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죽여가면서까지 매매를 하시려고 노력 중이시네요. 네. 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걸 쓴 이후로는 보면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적어놓으신 이후로 네. 그 죽여버릴 뻔 하신 적 있으셨어요? 아직까지는 살아 있어가지고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아까 블로그 보여주셨는데 네. 어떤 식으로 복귀하시는지 지금까지 매매하셨던 거 복귀하신 거 네.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왜 이 종목에 들어갔는지 제 생각들을 일단 적어 놓고요. 잘한 게 있으면은 잘한 점도 쓰고 아쉬웠던 거나 뭐 못한 게 있었으면은 뭐 그런 점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혼자 반성도 하고 잘한 거는 이제 뭘 잘해서 이렇게 수익이 났는지 써서 제 걸로 만들려고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이때부터 아마 시작했거든요. 임기님 영상을 단타를. 보고. 네. 네. 그래서 이때 초반에는 이렇게 다 수기로 썼었는데 잘한 거, 못한 거, 뭐 네. 아쉬운 거 이렇게 나눠서 뭐 깨달은 게 있으면 깨달은 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수익을 더 극대화해야 되는데 조금만 빨간불 되면 잃을까 봐 없어질까 봐 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조금만 올라도 매도하고 근데 또 손실을 보면 더 크게 보니까 이게 네. 손익비가 안 맞다 보니까 이런 걸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를 계속 하고 계신데 전업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주식 시작한 지 지금 휴학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지금 현재는 전업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생이신데 지금 휴학하시고 잠깐 전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전업 투자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쭉 가서 수익이 계속 난다면은 네, 전업 투자자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시면 처음에 주식 입문하셨을 때부터 단타로 입문을 하신 거예요? 주식을 처음 알게 된 거는 미국 주식으로 알게 됐는데요. 제가 처음 접하게 된 거는 무의식 속에 제가 부자가 되는 게 항상 목표였어가지고 목표들도 많고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또 돈과 가장 연관되는 게 주식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말하기도 하고 부자들 보면은 항상 주식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주식을 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연히 100만 원이 생겼는데 딱히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럼 이참에 한번 해볼까 해서 처음에는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은 단타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단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주식은 미국 주식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주식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단타라는 그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그러다가 또 임기님 영상이 나와서 임기님 영상을 보게 되고 잘 맞으니까 쭉 보게 됐는데 단타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약간 근자감이 있는 편이라 뭐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뽀록이 나고 그게 근자감에서 불안으로 바뀌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인기님 영상을 보다 보니까 계속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다 보면은 실력이 많이 상승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더 재밌고 더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단타를 시작하게 됐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타가 좀 잘 맞으시는 것 같으세요? 네, 지금까지는 너무 적성에 잘 맞는다고 판단하고 너무 재밌어서 아마 계속 쭉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해 놓으신 그 목표나 방향성이 있으신가요? 길게까지 생각을 하는 편인데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일단 컴퓨터를 하나 사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고 제가 또 자동차를 좋아해가지고 제 자차를 하나 뽑고 싶은데 저는 특이한 차를 되게 좋아해서 에스턴 마틴이라는 차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그 차를 타는 게 목표고 또 옷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쇼핑도 눈치 안 보고 그냥 떳떳하게 많이 해보고 싶고 최종 목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게 목표인데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가지고 그 전까지 목표를 보자면은 결혼을 잘해서 좋은 아빠가 되고 가족들과 같이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불꽃게미님 매매 브이로그를 끝까지 봤는데 일단 종목도 잘 고르시는 것 같고 타점도 잘 잡으시는 것 같고 여러모로 되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매매 손익을 보면 그래도 손실이 났잖아요. 제가 보니까 불꽃게미님이 손실이 난 이유가 저도 초보 때도 그랬지만 보통 이게 올라가는 종목은 조금만 사서 수익이 나고 막 떨어지는 종목은 이게 뭐 횡보를 길게 하다 보니까 뭐 분할 매수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계속 사서 많이 사다가 또 크게 손실을 보고 이럴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중 조절하는 것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완전히 좀 계좌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중 조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 떨어진다고 분할 매수라고 해서 막 비중을 늘리고 오랫동안 횡보한다고 좀 많이 사기보다는 이 정도 확신이면 이 종목을 지금 얼마를 들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초보 때는 좀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매매도 익숙해지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생각하시다 보면은 조금씩 분할 매수 실력도 향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꽃게미님 그 매매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미션은 아직까지 매매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으시기 때문에 분할 매수 횟수를 조금은 줄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할 매수를 한 3번 정도에 한다고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력이 또 늘어나시다 보면은 유연하게 또 더 많이 분할로 나눠서 사더라도 잘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할 매수 횟수를 조금씩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횟수를 줄인다고 해서 그냥 매수할 금액을 높여서 빨리 3번 사는 게 아니라 더 확신이 들 때만 들어가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 너무 오랫동안 또 횡보한다고 해서 막 계속 더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더 갈 것 같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더 사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좀 횡보를 오래 하는 거나 호흡이 느려서 오래 이렇게 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들어갔을 때 저도 모르게 이게 비중이 높아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빠지면 이제 또 3%에서 기계적 손절 나가고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나가니까 그런 종목들은 이제 손실이 크게 나고 빠르게 올라가는 거는 조금밖에 못 사고 올라갔을 때 팔고 그러니까 손익비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김기님 말씀대로 분할을 조금 줄여가지고 매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말씀 들어보니까 또 추가로 좀 생각난 게 있는데 손실 기준 좀 3%를 그 너무 좀 집중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손실 기준을 3%로 세웠다고 해서 꼭 3%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3%라는 것은 이 이상 손실을 보지 않겠다 이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이미 이거 좀 꺾일 것 같고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테마가 세게 오른다든지 수급 안 좋은 요소가 있다든지 확신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면은 일단 뭐 그냥 매도를 먼저 하시거나 비중을 줄여보시는 방법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불꽃게미님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 정말 잘 이해하시고 매매도 잘하고 계신데
구독자님들도 불꽃개미님 매매하시는 거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불꽃개미님 보니까 앞으로 꾸준히 잘 하시면 매매 정말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도 매매에 대해서 이렇게 저와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개미원정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불꽃개미님 매매 잘 하실 수 있도록 다 같이 응원해 주시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